예를 들어서 일본 문화 자체가 우리 집에서 국수 팔아 뭐 십몇 년 했어요? 나는 다른 일이야. 근데 이쪽에 장인이면 너는 이거 해야지. 이런 문화잖아요 사실. 장인 정신을 받아야 되는 그거 인테리어 똑같아요. 그걸 우리는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본은 그런 정신이 뚜렷해요. 문화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장인 정신의 문화? 스튜디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리블 컴퍼니 인테리어 대표 임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적인 인테리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해외 사례가 워낙 많아서 캡처해가지고 많이 갖고 오시긴 오시는데 한국에서 적용하면 안 되는 것들 막 갖고 오세요. 이게 해외니까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 나라만 바닥 난방이에요. 근데 뭐 해외에서 적용하면 바닥 난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바닥에 막 타일이나 대리석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 그 좋은 부자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가 한국적이지 않을까 따지고 보면 실력은 한국이에요. 작업자들 실력은 정말 빨라요. 진짜 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 손기술 되게 좋잖아요. 저 처음에 인테리어 들어올 때 제가 필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뭐 사실 그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작업자들 보면 진짜 잘해요. 타일 하시는 분들 보면 와 진짜 우리나라 실력은 정말 좋아요. 작업자들 실력, 속도, 디자인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비를 제대로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그게 사실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전문 교육기관에서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걸 배우고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배워서 이걸 펼칠 수 있는 사례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유명하고 TV 많이 나오는 유현진 교수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그 영상 많이 보고 그분도 그런 말씀하죠. 한국의 건축가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가서 실력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일본 문화가 그래요. 일본은 장인 정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문화 자체가 우리 집에서 국수 팔아 뭐 십몇 년 했어요? 나는 다른 일이야. 근데 이쪽에 장인이면 너는 이거 해야지. 이런 문화잖아요 사실. 장인 정신을 받아야 되는 그거 인테리어도 똑같아요. 그 일본의 건축물 보면 예전에는 목조 주택이 많았잖아요. 그 목조 주택을 만들 때는 정말 정교함의 끝판왕이거든요. 요즘에는 다 목재랑 목재랑 탁 쏘고 탁탁탁탁탁 박는 건데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한옥 건물들 보면 정말 정교하게 나무를 재단해서 다 끼워 맞추는 그걸 우리는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본은 그런 정신이 뚜렷해요. 문화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장인 정신의 문화? 이게 가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일본의 건물 보면 내가 필요한 공간, 내가 기능적으로 하면 나머지는 밖에서 경험을 사는 걸 많이 하죠. 집도 물론 최소한의 공간과 내가 필요한 기능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나가서 여행 가고 가족들과 즐기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억짜리 집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예뻐. 그럼 와 저거 해야 되고 또 어디 집에서 되게 유명한 게 우리 집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도 저거 해야 되고 요거 돈 준대? 그러면 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에서 인테리어도 문제가 많이 커요. 우리나라랑 일본의 거실이나 넓은 걸 이제 보자면 사실 일본은 좀 가족적인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이 함께하고 뭐 같이 어울리고 그런 문화가 많이 큰 것 같고 저희는 사실 제가 이제 인테리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족들이 모이는 건 요즘에 많이 쉽지 않거든요. 핵가족화 돼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거실은 제가 지금 우리나라 인테리어 그냥 구조를 보자면 이게 라이프에 대한 인테리어인지 짐을 넣기 위한 인테리어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TV 큰 거를 놓기 위해서 거실은 넓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실이 그냥 단순히 넓게 만들어도 어쨌든 지금은 다 같이 모이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모였을 때 가족끼리 다 같이 대화하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뭐 일본의 건축을 많이 공부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으나 하나 그냥 딱 정확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런 판조명 그냥 밝은 거 그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서 벌써 이미 뒤처졌다고 봐야죠. 그냥 밝은 거 해. 밝은 거 판조명 저렴하고 밝은 거 거기서부터 이미 뒤처지지 않았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중국 잘해요 정말. 중국 사례 보면 와우 포인트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실제로 조명 회사 같은 거 사례 보잖아요. 중국 거 보면 정말 잘해요. 우리나라 이미지가 중국이 되게 막 콘크리트 데서 되게 저렴하게 살 것 같고 물론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진짜 비용 써서 인테리어 한 데 보면 중국 정말 잘해요. 일단 조명에 대한 설계라든지 마감의 디테일 그다음 마감재를 생산해내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은 정말 못 따라가요. 인건비도 사실 저렴하고요. 솔직히 옛날에 중국 자재 저렴하다고 막 기피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요새 보면 테무 이런 거 엄청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받으면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유럽의 건물의 형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중국 거, 그 다음에 유럽,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북유럽 막 이런 디자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인테리어 공부를 하려면 한국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되게 디자인 업체들 있잖아요. 많은 디자인 업체, 정말 유능한 디자이너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유능한 디자이너 몇이나 될까? 솔직히 정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해외 사례를 접목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 많이 보시되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디자인에 대한 어떤 뭐 대회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있다고 해서 디자이너가 뭐 월급을 많이 받고 연봉을 많이 받아서 정말 이 디자인에 대한 비용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면 디자인 당연히 해야지 이거거든요. 인테리어 회사들은 디자인 비용 못 받아요. 이게 당연히 다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해외는 디자인 공모전 해가지고 막 상도 주고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건축 쪽에는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 친구들이 막 이런 거, 그건 건축에 대한 얘기고, 인테리어 공모는 뭐 크게 아직은 많이 발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아파트에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100에 한 분 있을까 말까. 일본풍, 뭐 북유럽풍. 근데 오래 사시고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되고 나중에 이제 되파실 때 이런 인테리어에 사용했던 비용을 나는 뭐 크게 어느 정도 세이브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저희도 해드리는데, 되파는 과정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찾는 게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뭐 너무 색깔이 뚜렷하면 그 집은 나랑 안 맞으면 안 사거든요. 오히려 철거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능한 인테리어 업체, 대부분의 업체가 말씀드리는 게 소통일 거예요. 소통. 진짜 소통. 항상 현장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제 브리핑하고 알려드리고 뭐 그런, 그거 말고는 요즘에는 다 워낙 잘하시니까. 인테리어 정말 우리나라 엄청 올라갔어요. 어르신들 그냥 개성사 하시는 1인에서 뭐 도배, 장판 이런 지물포에서 그냥 혼자 하시는 개성사가 아니고서는 요즘에 우리나라 인테리어 업체 정말 잘해요. 많이 올라갔어요, 실력이.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직원 수도 중요해요. 이게 정말 나랑 일하면서 공사에 대한 케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현장을 감리 볼 수 있는 직원이 정확하게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런 회사가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딱 배치가 돼 있어서 우리 현장 공사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혼자 하시는 분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스레드 이런 데 보면 혼자 하시는 1인 기업들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분이면 당장 하셔야 돼요. 지금이 제일 쌉니다. 인테리어 언제 해야지, 그때 되면 더 오르고요. 한 번 올라간 인건비는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내가 인테리어 계획 중이다,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한 4, 5개월 후에 들어간다고 하셔도 지금 당장 내역서 받고 지금 계약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해 안 봐요. 일단은 그건 그래요. 인테리어 업체를 찾을 때 가장 합리적인 거, 찾아볼 수 있는 거,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팅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인테리어 업체를 만날 때, 상담하실 때 그 포트폴리오 보고 여기 잘하네, 이게 아니라 그 대표와 나와 성향이 맞냐, 우리 이 회사랑 나랑 대화를 나눠보니 성향이 잘 맞는다, 그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되게 유명한, 누가 봐도 잘하는 업체예요. 근데 내가 상담할 때 이 사람이랑 나랑 성향이 안 맞아. 그럼 출발 때부터 계속 삐걱대요. 근데 그냥 동네에서 유명해, 어느 정도 해, 좀 저렴해, 근데 나랑 했는데 성향 너무 잘 맞아. 그럼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요. 소비자분들 미팅하실 때 대표하고 성향 잘 맞아가지고 파트너로 가신다 그러면 아마 인테리어에서 더 해주실걸요. 예전에 제가 IDA라는 인테리어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회사의 강점을 프레젠테이션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제 자랑이 아니라 10개 업체에서 다 와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소통에 대한 데이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기 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는 양주에 있어요. 양주는 가구산업단지고 공급가가 서울보다 저렴합니다. 100%. 그리고 회사 유지 비용도 서울보다 저렴해요. 당연히 서울 디자인 업체랑 양주 디자인 업체랑 붙었을 때 저희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회사 유지비나 가구의 공급 금액, 그런 것 때문에 양주가 오히려 더 강점이에요. 폐기물 버리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점이지 않을까. 대부분 서울 가시는 분들이 양주에 있다 그러면 되게 멀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양주에서 강남 나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차 안 밀릴 때. 차 밀리는 거는 뭐 자기들이 게으른 거고.